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IPEF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걸 줄여서 이제 IPEF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출범하자마자 중국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이 IPEF가 뭐고 또 앞으로 IPEF의 출범이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IPEF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줬는지 좀 쉽게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조금 쉽게 풀어서 어떤 기구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영문 그대로의 철자를 따온 건데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이니셜입니다. 이걸 딱히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협력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 협력체가 아니라 경제 안보 동맹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 틀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단순히 교역을 늘려서 이 협력체에 참여한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협력체를 만들고 이 협력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일들과 그리고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IPEF를 처음 언급했고요. 이후에 주요 국가들에게 참여를 제안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의 바이든 대통령이 머무는 동안 공식 출범식을 가졌고요.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이 회의에 참여를 했고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그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를 지금 현재 선언한 상태입니다. 약간 좀 냉전 시대가 떠오르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네네. 무역 분야는 자유무역 협정 FTA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우리가 동맹으로 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추상적이에요. 이 FTA하고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선 FTA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면은요. 자유무역 협정인 FTA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서 국가끼리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걸 이제 저희가 FT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TA의 가장 중요한 건 관세입니다.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 IPEF는 이번에 제시된 4가지 핵심 협력 분야를 보면 단순한 이게 경제 협정이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경제 협력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세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 탈탄소와 청정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세금 및 반부패입니다. 이렇게 4가지 핵심 분야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경제 협정이 아니다. 경제 안보 동맹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주도의 RCEP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RCEP하고 IPEF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또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초기에 개별 국가들끼리 시장 개방을 위해서 양자 FTA라는 것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메가 FTA라고 해서요. 다자간 무역 협정을 이제 맺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RCEP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메가 FTA의 대표격입니다. 보통 이 RCEP은 중국 주도의 메가 FTA이고요. CPTPP라고 해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TPP라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확대된 버전을 저희가 이제 CPTPP라고 불렀었는데요. 이건 보통 미국이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약간 중국과 미국으로 양 진영이 맺는 메가 FTA의 대표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물건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돈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값어치를 서로 다른 화폐로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라는 게 해결을 해주죠. 아니면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해버리면 되니까 그건 달러 같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는 물론이고 국적이 다른 기업들의 조세 형평 문제 등을 이제 해결하는 게 관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환율은 달러를 기준으로 그 교환 비율을 정해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관세는 이제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이런저런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종 무역 장벽으로 국가들이 활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지 말자. 이게 이제 FTA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해당 국가들끼리 협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관세 정도만 받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서로 잘하는 분야를 더 열심히 해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국제 질서가 유지돼 왔습니다. 네. 그 영향으로 이제 국제 분업화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졌고 굉장히 복잡한 공급망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됐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고요. 최근은 러시아가 이제 전쟁까지 일으키다 보니까 국제 질서가 이게 완전히 혼란 상황에 빠졌어요. 그리고 공급망도 깨져버린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뭔가 변해버린 세상에 단순히 무역이라는 것만 놓고 협정을 맺을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이끌어갈 협력체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구상들이 떠오른 것이고요. 그걸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이번에 그 인도 태평양 뭐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들고 미국이 좀 주도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IPEF 출범했다는 소리는 들리지만 네. 딱히 뭔가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출범 그다음에 참여 국가들의 의사만 밝힌 상태고요. 예. 이제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한 국가들이 1년간 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IPEF가 나갈 건지를 논의하게 되고요. 틀을 잡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기로 한 13개국 말고 추가로 이제 참여할 국가들을 이제 더 불러들일 거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만의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뭐 이번에 아마 대만이 포함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만은 공식적으로 참여는 안 했거든요. 예. 이번 IPEF가 이제 여러 가지 협력 분야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에 두 번째 협력 분야에 글로벌 공급망 강화라는 게 들어 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반도체 쪽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대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예. TSMC라는 예.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반도체 위탁 생산 쪽에서는 이 TSMC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참여는 미국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IPEF의 대만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할 테고요. 반대로 보면 중국은 대만을 지속해서 압박하면서 참여를 방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왕이 외교부장도 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던데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틀을 뭐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양새가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도 어느 정도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FTA와의 가장 큰 차이가 관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큰 차이는 IPEF는 이런 FTA, 그러니까 양자 또는 다자간 그 FTA를 맺을 때는 다른 국가들하고 맺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도 가입하고 네. 미국 주도나 일본이 주도하는 뭐 TPP나 CPTPP에 가입한다고 해서 상대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IPEF는 상당히 배타적인 협정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틀 안에 들어온 국가들끼리 촘촘하게 기술 동맹부터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를 벗어난 국가들을 약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현재 전기차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자국 생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예. 이 IPEF 국가들의 부품만 사용케 한다든지
또는 그 외의 국가들로의 기술 유출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결국은 이 배타적인 형태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는 국가들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역으로 만들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보복을 해서 사실상의 보복인 거죠. 공개적으로 보복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같은 일이 네네. 발생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사드 문제는 중국과 우리나라만의 양국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뒤에 있기는 했었지만 네. 하지만 이번 IPEF는 13개국이 참여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 13개 이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이제 문제로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려면 한국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13개국과 같이 싸워야 된다는 의미니까 예. 그때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드 사태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죠. 설령 보복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보복하고 있는 분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 외에 다른 분야를 지금 보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이나 서비스 쪽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어서 더 이상 중국하고 더 나빠질 부분이 별로 없고요. 미디어 컨텐츠 쪽도 아직도 한한령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걸 꺼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자적인 입장에서 뒤로 빠져 있었는데 네. 이 IPEF는 이제 같은 참여국 13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나라에 중국이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 IPEF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어떻게든 보복 나서면 이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또한 중국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섣불리 중국도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모르죠. 중국의 특성상 굉장히 보복을 할 때는 무섭게 하는 나라고 그렇죠.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강력하게 나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 국제 질서의 어떤 협력 체제가 새로 출범한 데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중국에 어필하면서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될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하나 안고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랄까요, 국제 질서라는 게 이렇게 좀 어렵다. 거기에 우리는 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디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연천과 포천, 철원 지방에서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 산